자, 부자들의 돈 버는 투자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돈문현답의 조현용입니다. 양효걸입니다. 오늘도 0.1% 고액 자산가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학 엔지니어 출신의 강남 WH센터에서 근무하는 전찬석입니다. 네. 버튼이 딱 누르니까 나오시는 것 같아요. 네. 약간 감이 생기신 것 같아요. 요새 근데 그 공학 엔지니어 출신으로서 최근에 눈여겨보시는 기술주가 또 혹시 있으세요? 있죠. 테슬라인데 테슬라요? 네. 아니 여기가 예능이 아닌데. 다른 테슬라가 있어요. 요즘에 이제 미국 주식 중에서 또 트렌디한 것 중에 하나가 싱글 스탁 ETF라는 게 있거든요. ETF는 사실 한 바구니에다 여러 개 모아놓은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식이 하나만 들어있다. 왜 그래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안에 이제 테슬라 하나만 들어있는 건데 그걸 하는 이유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레버리지 효과를 주려고 테슬라가 1 오를 때 그건 1.5가 오르거나 테슬라가 1 오를 때 반대로 1 떨어지고 1 떨어지면 1 오르고. 그러니까 주식만 사서는 이렇게 노릴 수 없으니까 배 효과를 그래서 이제 ETF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숏을 칠 때 더 떨어지게 먹겠다. 이게 약간 이런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이 그 숏 포지션을 갖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옵션 투자를 하거나 이러면은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걸 대비해서 그 ETF는 투자를 한 원금까지만 손실을 입으면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투자의 폭이 좀 넓어질 수도 있고 지금 이제 그 기술주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렇게 숏 포지션을 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 정말 인간들은 똑똑해. 그쵸? 어떻게든 뭔가를 뭐 만들어내네요, 그죠? 시장이 이렇게 안 좋아도. 아, 이제 다시 밤에 또 봐야 되나? 오늘도 돈에 얽힌 어떤 구독자분들 사연 들어와 있는데 자, 사연부터 읽으면서 현명한 답을 오늘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처음으로 주식 계좌를 만드는데 성공한 고1 학생입니다. 이왕 만든 김에 진짜 투자도 해보고 싶은데 자꾸 부모님이 말리세요. 어차피 용돈 모아서 하는 거라 정말 소액인데 한 10만 원 정도쯤?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자꾸 저금이나 하래요. 그래도 전 주식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아니 저는 사실 이제 칭찬을 먼저 해주고 싶은 게 훌륭한 학생이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주식 계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만 했지. 근데 10만 원 생기면 뭐 할 거예요? 10만 원 저금했지. 저금하고. 그때는 저는 모든 계산의 단위가 돈가스였거든요. 그때 3,500원이었어요. 그럼 한 30번 먹을 수 있네?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 사실 10만 원 용돈이면 해도 상관은 없잖아, 사실. 부모님이 말리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 주식은 위험한 거다. 하면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팀장님의 자녀분이 고1이 돼서 내가 투자를 하겠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30번 먹을 수 있는 돈가스를 60번 먹기 위해서 노력을 해볼 테니까. 예. 뭐 주변에 이제 고민들 듣고 보면은 언제까지 시드머니를 모아야 되고 언제부터 투자를 해야 되고 투자를 하다 보면 시드머니가 모이는 건지 시드머니를 모아야 투자가 가능한 건지 이게 사실 좀 굉장히 궁금하긴 하거든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언제까지가 시드머니 단계인지. 그러니까 시드머니 단계까지는 저축을 꾸준히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금액도 중요하지만 시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경제 상황이나 이런 시기. 그래서 지금은 좀 저축을 해서 시드머니를 모아도 되는 시기일 수도 있고 그러다가 좀 기회가 또 생겼을 때는 지금 현재 모아진 시드머니만 가지고도 투자를 좀 과감히 실천해 보실 필요도 있고 시기가 답을 주지 않을까. 요즘에 고액 자산가들 어떤 거에 투자를 하세요? 뭐 주식도 좀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채권 금? 요새 고액 자산가분들도 저축 많이 하십니다. 예금으로 저축 많이 하시고 예적금 금리가 워낙 높으니까 그런 거죠. 네. 1년짜리 기준으로 보통 은행 가면 5%가 다 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다른 투자 활동을 안 해도 예금만 넣어두면 그냥 5% 정도의 이자가 나오는데 그 초과적인 수익을 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거꾸로 말하면 예금하고 있다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말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약간 이제 휴화산 같은 거죠. 지금 이제 원래 화산인 분이 쉬고 있다. 쉬고 있다. 그럼 우리가 쉬면은 휴화산이 작은 휴화산. 소형 화산. 오름 정도? 오름? 아니 근데 그러면은 은행에 와서 뭐를 하긴 하세요? 고액 자산가분들이 요새? 오늘 금리 얼마예요? 이렇게 막 많이 물어보시죠. 사실 저희는 이제 매일매일 바뀌기도 하는데 최근에 금리가 너무 급격히 오르다 보니까 그러면 진짜로 이제 바꾸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별로도 비교하면서도 하시고 한 은행 가지고도 자기가 지금 여유 자금이 얼마큼 있는데 이걸 언제 해야 되나 예금을 하더라도 언제 해야 되나를 계속 이제 관망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네요. 1년 전에 이제 보면 금리가 1%대로 유지되다가 갑자기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2% 3%만 돼도 금리가 엄청 올랐다. 이게 정점인 것 같다 하고 그때 이제 거액의 예금을 이제 가입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고 또 지금 몇 달 지나고 보니까 2, 3%가 너무 작아 보이는 거죠.
거죠. 그때는 엄청 크게 보였는데 이거 그냥 깨고 중간에 중도 해지하고 다시 하는 건 어떤가요? 이런 이제 질문도 많이 하세요. 사실 소비가 너무 뭐 과하면 안 되겠지만 소비가 이렇게 줄어들면 왜 요새 돈맥병화라고 하잖아요. 돈맥경화.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살아날 어떤 모멘텀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하지만 일단 나는 이제 개인이고 나의 개인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돈을 써서 이 사회 긴축을 멈추게 할 수는 없잖아요. 경기를 제가 끌어올릴 수는 없으니까. 사실 그래서 나라가 원래는 이렇게 불경기 침체로 들어갈 때는 적극적으로 좀 돈을 풀기도 하고 이제 코로나가 있었을 때는 뭐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뭐 이렇게 푸는데 사실은 지금은 물가 때문에 사실 돈을 풀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코로나 위기가 이제 생기면서 이제 미국 연준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돈을 엄청 많이 풀었어요. 이미.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많이 발생하고 금리를 이제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지금은 연준에서도 발표를 했어요. 긴축을 하겠다. 뭐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양적 긴축이. 그래서 근데 이렇게 아직도 늘려 있는 그 돈을 아직 회수 못한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늘리기는 좀 어렵다. 재정 정책을 좀 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 근데 어쨌든 예전과는 다른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2020년부터 계속 시작된 거잖아요. 그런 팬데믹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경험했고 작년까지 이어지는 그 주가의 급등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새로 경험했던 것들인데 지금은 이제 또 반대로 또 경험을 이제 앞두고 있지 않나. 우리가 지금 뭐 한 10년 정도, 10년 이상을 거의 저금리 시대, 소위 저금리 시대에서 살았는데 전에 없던 우리가 잘 모르던 세상이 온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자산 간의 쏠림? 혹은 이렇게 구분? 이게 훨씬 더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막 다 떨어지잖아요. 쭉쭉 주식 떨어지고 하는데 어떤 시장에서는 어떤 자산은 진짜 이거 가치가 있다. 돈의 가치가 이렇다라고 하면 계속 인플레가 이어진다면 오히려 자산 어떤 거에 더 이렇게 확 몰리는 순간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지금의 어떤 연준에서 금리를 막 올리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잡힐 듯한 모습이 보이는 게 실제 이제 금리가 잘 작동해서 잡혔다기보다는 경제가 좀 망가지면서 수요가 줄어들면서 잡히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특히 한국은. 그럼 내년에는 좀 더 좀 추운 겨울이 오지 않을까. 잠깐 반등하는 건 있을 수 있겠지만 상당 기간 겨울이 좀 계속될 것 같은 그런 안 좋은 예감이. 저도 그 생각에 좀 동의하는 편인데 이제 금융위기 오기 전까지 2008년 금융위기 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양적 완화를 대규모로 해본 적이 없었고 아직 그거에 대한 저희가 스터디가 많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2008년 금융위기 이전까지 연준의 대차 제조표의 장부 가치가 1조 달러 정도였거든요. 1조 달러가 좀 안 됐을 거예요. 코로나 이전까지가 4.5조 달러. 그러니까 꽤 많이 풀었죠. 1조 달러였던 게 4.5조 달러까지 풀었는데 코로나 팬데믹 터지고 단 2년간 그게 8.9조 달러까지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크게 오고 아 이거를 줄여야 된다라는 전망들이 이미 나왔습니다. 연초에 나왔고 한국은행 이제 워싱턴 주재원 분이 3월 달에 작성한 이제 보고서가 있는데 거기 보면 연준에서 6월 달부터는 이제 양적 긴축을 시작할 것 같다. 최근 이제 6월 달에 또 나온 보고서가 이미 이제 시작을 한 상태가 보여지면서 언제까지 그럼 지속이 될 것 같냐,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냐라는 보고서들이 나오는데 거기 연준 의원들의 의견이 있어요. 양적 긴축을 했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발언들이 다 다르시고 사실 그 발언들을 우리가 믿기도 좀 어려운 거죠. 거기 이제 원래 보고서는 코로나 이전까지 줄여 나가는데 한 5년 정도 걸린다고 보고 있거든요. 5년이요. 이제 5년 동안 줄여 나가겠다 원래대로. 5년 동안 힘들 수도 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저희가 들어본 사연 고1 학생이 투자를 할 때냐 아니면 지금 또 기다려야 되냐. 아, 열심히 모은 용돈 10만 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뭐 고등학생한테 10만 원 큰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배울 수 있는 경험과 이런 게 있다면 그런 것과 또 바꿀 수 있는 가치가 될 수도 있고 이제 기회를 보고 조금씩 더 차곡차곡 모았다가 공부는 사실 꼭 물론 돈을 넣어서 실제로 해봐야 얻는 것도 있죠. 잃어봐야 공부가 돼. 그냥은 안 돼. 하지만 이론으로 아직 공부를 할 시기, 좋은 시기에 직접 투자하면 더 즐겁게 투자할 수 있거든요. 아예 손을 뗄 수도 있겠구나. 맞아. 이게 성적 안 나오면 처음에 이게 공부에 난 소질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 시드머니를 좀 더 모아서 좋은 시기가 왔을 때 그런 실천을 또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되게 안 좋은데 투자자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다른 분들이 얘기할 때 안개 속에 우리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바닥을 사실 알기가 어려워요. 바닥을 사실 알려면 떨어지고 있을 때는 바닥을 알 수 없고 다시 반등했을 때 알 수 있거든요. 예상을
하는 거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그 대신에 최선을 기대하고 뭐 최악을 준비해라 뭐 이런 것처럼 일단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긴축을 해서 돈을 좀 많이 저축을 하고 대출이 있으면 최대한 줄여서 빚을 좀 줄이고 빚을 좀 축소시키는 게 필요한 시기이지 않을까. 정말 바닥을 찍고 이건 반등한 게 맞다라는 시그널이 분명히 있을 때 투자를 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IBK 기업은행의 영스타 PB 전찬석 팀장님과 함께 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현명한 답을 계속 찾아 나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